이번엔 선생님들 교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설명하기 전에요. 교재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교재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항상 지금 5년째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저랑 만나기 전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모두 책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사실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꼭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만 수업을 할 게 아니고요. 이 책들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책들을 자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이들과 보기 좋은 동화책도 자주 소개해 드리고요. 도입으로 쓰기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책으로 할 수 있는 놀이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들은 선생님들께 도움은 된다는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랑 만날 때, 몰랐어요 하고 책 사오진 않겠죠? 오늘 이걸 다 들으셨으면. 자, 여기 보면 사진이 두 개가 있어요. 유아 생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 교육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내용들이 이 두 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 생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제가 주교재라고 올려놨는데요. 여기 장인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유아 생태 교육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울산 쪽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하고 여기 이 책에서 함께 볼 부분은요. 생태 교육, 숲교육의 일반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나무나 풀,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을 유아 교사인 선생님들에게 맞춰서 나오는 책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좀 어렵거나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함께 보고자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PPT나 자료로 다 드릴 생각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좋은 점은 이제 저희 누리과정,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누리과정에 맞추어서 생활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생활 주제에 따라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숲교육과 생태교육은 계절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연령별 특별활동으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누리과정에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리과정 안에서는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친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물, 다양한 자연물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 건지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그 나무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할까? 꽃을 가지고는 어떤 놀이를 하지? 곤충도 선생님들과 제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곤충을 가지고는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물, 흙이나 열매나 뭐 들풀, 돌, 나뭇잎 이런 것들로는 또 어떻게 하면 놀지? 선생님들과 제가 놀이를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책에도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재로 올려두었습니다. 생태교육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텃밭교육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교육은 절개교육과 더불어서 먹을거리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길러지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또 그것을 잘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직접 수확을 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 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텃밭이라는 곳이거든요. 현재 뭐 꼭 우리 유치원은 우리 어린이집은 숲교육을 한다, 생태교육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예전부터 아이들과 화분에 심어서도 기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밖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계시는 원에도 작게도 아니면 크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부교재로 보여드리는 거는요. 하나는 자연에서 놀면 자라는 배움 텃밭 정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텃밭 정원 가이드북이에요. 이 둘 다 좋은 점이 뭐냐면 다 실제로 해본 내용들이에요. 이분들이. 자연에서 놀며 자라는 배움 텃밭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집마다 어떤 텃밭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지 그 프로그램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가 사진과 함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 정원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심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3월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월 1 책을 한번 펴보면은 제일 먼저 감자 씨 쪼개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씨감자라고 하는 감자는 감자를 잘라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자른 조각조각을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씨감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잘라서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감자를 심어요. 아이들하고 3월에는 씨감자를 준비해가지고 감자를 심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지 완두콩을 씨를 뿌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선생님들 완두콩을 언제 심는지 아세요? 추운 가을과 겨울 중간쯤에 심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완두콩을 수확을 해서 먹거든요. 완두콩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월에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아이들하고 완두콩도 심어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씨앗은 이때는 뭐를 뿌리면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막연하게 텃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건데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제가 주변에 정말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거나 선물을 하기도 한 책이에요. 저는 2006년도에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부터 숲 교육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풀과 나무를 배우고 접할 때, 어, 저도 완전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유아교육만 했었는데, 벚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민들레라든지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풀들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나무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나 너무나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나무와 풀들의 지식에 아, 어떡하지? 이럴 때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책이에요. 풀들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들레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비꽃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봤었는데 이 풀 이름이 이거였어? 하는 것들도 막 나와요. 그런데 그 풀에 대한 정말 쉽고 재밌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 그렇구나. 그걸 한번 읽고 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생님 뭐 이거 뭐예요? 이럴 때 처음에는 나 선생님도 잘 몰라.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러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교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하시면 돼요.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좋아지는 나무책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전에 많이 하는 진달래 있잖아요. 진달래. 이거랑 엄청 닮은 게 또 있어요. 공원에 많이 심어져 있는 철쭉이라는 거예요. 진달래랑 철쭉은 어떤 점이 다르지? 꽃도 너무 비슷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비교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서 참꽃이라 했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철쭉은 개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둘이 피는 시기도 다르고, 또 열매도 다르고, 이런 설명들도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관심 있으셔서 빌려보거나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생태교육에 관심이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면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책으로도 구입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 참여 수업 때도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줄 거예요. 쉽고 재밌게 적혀 있거든요.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책 두 가지는요. 선생님들이 숲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놀지?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에요. 먼저 얘들아 숲에서 놀자는 남효창 박사님 책이에요. 숲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100가지가 넘는, 여기 보니까 109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100가지가 넘는 놀이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놀이를 아이들하고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놀이 중에서는 우리가 또 만나서 몇 가지를 직접 해볼 거예요. 사실 놀이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 내가 재밌다고 느끼면 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어요. 직접 해보고 재밌다고 느끼면, 어, 우리 아이들한테는 요거보다 수준을 조금 더 높게 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연령이 어리니까 어떻게 수준을 좀 낮춰서 해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은 우리가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볼 거예요.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서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괜찮은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 아이들이 뭘까? 너무 궁금해. 이런 표정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에 보면 잎이 붙어 있어요. 저 놀이도 너무 재밌어요. 내가 내 이마에 붙어 있는 잎은 뭔지 모르거든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나랑 같은 모양의 잎을 찾아가는 놀이예요. 그러면 자연물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잎의 구조나 모양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게 놀이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 도대체 내 이마에 붙은 건 뭐냐고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궁금함 때문에 더 재밌게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놀이들이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숲에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숲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숲 유치원은 많이 없어요. 이 숲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하게 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이제 그런 숲 유치원의 아이들의 하루 일과랑 1년 동안의 모습을 아주 쉽게 적어놨어요. 이 책이 제가 읽은 지는 조금 되었는데요. 되게 쉽고 재밌게, 아이들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고 편하게 읽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그냥 하루만 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숲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저기 안에서도 규칙이 있고, 또 아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저 책을 보면 떠오르는 거는 우리 비 오는 날 웅덩이 있잖아요. 그 웅덩이를 그냥 사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젖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밟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장화를 신으면 천하무적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장화를 신고 나면 웅덩이만 웅덩이만 찾으면서 밟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교사를 할 때도 아이들하고 일부러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을 입고, 그리고 장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비소리도 들어보고 비 오는 날도 산책해보고 그리고 웅덩이를 찾아서 밟아보기도 했죠.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면 안 되는 것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너무너무 즐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주차별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1주차, 2주차, 3주차. 옆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고요. 1주차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에 대해서도 좀 알려줬고요. 이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뒷시간에 하면서 중간중간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2번 정도 기관 방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습생태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은 다음에 하고요. 어, 4주차에 있는 봄의 생명들에 대해서 오늘은 고담 동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생태교육이란 무엇인가? 연간계획과 계절의 흐름. 연간교육계획안 비교해서 알아볼 거예요. 누리교육과정,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절기교육과 텃밭농사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보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습생태 교육의 다양한 접근과 중심되는 놀이. 놀이가 아주 중요시 되고 있죠. 텃밭 교육도 숲 교육도 다 놀이가 중심이 돼요. 거기에 지식적인 면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접근을 할까? 어떻게 놀면서 키울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또 이번 습생태 교육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다시 여기 5주차가 있어야 돼요. 5주차는 4월 25일이 되죠. 봄날의 생태교육 2가 되고요. 여기는 봄에 볼 수 있는 나무, 풀꽃, 동물, 그 다음에 함께 놀아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 선생님들 계획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4주차, 5주차는
봄날의 숲 생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절기, 텃밭농사, 생명이야기 이런 것도 함께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6주차, 7주차는요. 여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름. 여기 날짜 잘못했어. 그래서 4월 25일이 아니고요. 5월 2일이 되죠.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9일이 되나요? 아니네.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요거는 맞네요. 아, 5주차가 18일이었군요. 6주차 25일 맞고 5월 2일 맞아요. 여름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해요. 절기, 텃밭, 생명 이야기인데 이때는 보이는 5월에 보이는 곤충, 그 다음에 나무의 기능. 나무가 이때 되면 아주 초록초록하죠. 그리고 여름 숲에서 노는 거, 다양한 자연물로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8주차 이때는요. 원래는 영양 성취도 평가가 있는 주인데요. 우리는 과제 대출, 제가 앞에 설명한 포트폴리오로 할 거예요. 매일 포트폴리오 선생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정리하세요 하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의 힘듦을 가장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은요. 숲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 경험도 하고요.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숲에서의 안전교육도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9주차, 10주차를 보면은요. 가을날이에요. 절기, 텃밭농사, 생명이야기 알아보고요. 가을에 보이는 곤충이 있고 가을엔 열매가 아주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도 가을 열매고 밤도 그렇죠. 열매로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열매에 대한 지식도 알아보고요. 이때는 식물들의 색깔 변화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할 수 있는 놀이들도 알아보고요. 가을 숲에서도 우리가 재밌게 놀아볼 거예요. 11주, 12주는요,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과 준비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시연을 위한 거예요. 어머나, 시연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숲생태적 지식을 어떻게 아이들하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에요. 같이 조로 이루어져서 하고요. 예를 들면 개미와 그 다음에 제비꽃이 있어요. 이 둘이 엄청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아주 도움이 되는 사이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알려줄 건데요. 그 생태적인 이야기를 우리 짝이 같이 가서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주워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놔두는 그런 신체 놀이를 하죠. 이 이야기를 이 신체 놀이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놀이로서 어떻게 풀어낼지 우리가 놀이로 풀어내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행하고 같이 평가해 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제가 다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겨울날 같은 경우에는요.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놀이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사진 자료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 같이 해놨고요. 우리가 15주 수업을 14주에 끝내야 돼요. 근데 15주는 다 하는데요. 그렇게 14주로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대신 우리는 보강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보강은요. 제가 보강주라고 잡아놓긴 할 건데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전 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뭐 한 30분씩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났을 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숲생태 교육기관은 전문 교육기관 이제 한 번 더 방문해요. 유치원에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진짜 참여 수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볼 거예요. 특별한 하루로. 그래서 물리적 환경도 관찰하고요. 체험, 약간 진짜 놀이 체험. 궁금한 점 알아볼 거예요. 역량 성취도 평가로 시연을 할 겁니다. 기말고사는 과제 제출, 우리 포트폴리오 한 거 완성 해가지고 제출하고요. 시연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주차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봄의 동식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 카톡에 대표 선생님은 아직 우리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에 과제 올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 과제를 올려 주시면 되고 과제는 여러분이 올리고 나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과제는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한번 확인해보고 선생님들 안 올려져 있으면은 제가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토요일 전, 금요일 자정까지는 무조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는 것도 금요일까지는 모두 다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